이번에 어른답게 말합니다라는 책을 출간하셨고요. 네. 네, 강원국 선생님 나오셨습니다. 예. 네. 그동안에는 그 글쓰기 책 써왔고요. 그쵸. 네. 그래서 글쓰기 책으로 벌써 여기에 나온 게 이제 강원국의 글쓰기 나는 말하듯이 쓴다. 맞습니다. 2번 출연을 했었고요. 예. 이번에 이제 말하기 책을 들고 왔습니다. 지난번 모신 뒤로 거의 1년 만에 뵙거든요. 그동안 어떻게 지내셨나요, 선생님? 그 사이에 이제 코로나 있었잖아요. 그렇죠. 예. 내가 이제 코로나를 정통으로 맞고 이제 네. 내 주업인 강의가 많이 이제 줄어서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 책의 그 원전이 되는 KBS 일라디오에 네. 강원국의 말 같은 말 그거 네네. 1년간 매일 나가는 거 했고요. 뭐 강의 준 대신 이 책도 썼고요. 예. 그래서 나름대로 이제 바쁘게 보냈는데 수입은 좀 많이 줄었죠. 이 책이 좀 많이 팔려서 예. 이제 좀 만회가 됐으면 좋겠는데. 네. 온라인도 있으니까 줌 이런 거 강의 요청하셔도 되게 좋을 것 같아요. 이 방송 듣고 좋으신 분들은 좀 강의 앞으로는 이게 지금 이제 강의 시장이 오히려 네. 더 커질 것 같아요. 네. 그렇죠. 이 코로나 국면에서 이제 줌이라든가 유튜브 강의 같은 게 새로운 시장이 생겨서 네. 오프라인 강의가 어느 정도 회복이 되면 시장은 훨씬 커질 것 같습니다. 네, 맞습니다. 저희가 이렇게 글쓰기 하면 딱 떠오르는 게 저는 이제 강원국 선생님이니까 아마 많은 대중들이 그렇게 떠올리실 것 같고, 그러니까 싹 다 긁어보시면 되죠, 이렇게 온라인으로 갈기 긁듯이. 이렇게. 제가 뭐 유튜브를 한다던가 이런 걸로. 뭐 그런 걸 하셔도 되고 아니면 줌을 통한 뭐 실시간 뭐 글쓰기 강의 같은 거 하셔도 좋을 것 같고. 나는 어디서 이렇게 불러줘서 가는 것만 생각했는데 내가 아닙니다. 이렇게 부를 수도 있겠구나. 공개 모집하시면 되죠. 선생님 하면 보통 떠오르는 게 이제 글쓰기였는데 이번에는 말에 관련된 책을 쓰셨어요. 이 책이 어떻게 탄생하게 된 건가요? 글쓰기를 하다 보니까 네. 이 말하기가 중요하다. 글을 잘 쓰려면 글만 써서는 하는 것보다는 말과 함께 가면 글이 더 잘 써지더라. 제 경험이거든요. 예. 그동안 써온 책들도 보니까 제가 이제 그 강의로 충분히 말을 한 후에 그 생각을 더 정리해가지고 썼더라고요. 예. 어떤 분들은 이제 책을 쓰고 그거 가지고 강의를 하거나 이제 교수님들 되게 그러신데 저는 충분히 말을 먼저 해보고 글을 썼거든요. 그러니까 그 글이 오히려 사람들에게 이렇게 쉽게 읽히고 말 같은 글이 되기 때문에 그리고 이렇게 말을 해봄으로써 충분히 내 생각을 이렇게 정리하고 숙성시키는 기간을 가지니까 뭐 깊이가 없지도 않고요. 그래서 글을 잘 쓰려고 하는 분에게도 이 말하기 책은 유효하다. 그래서 또 말이 글보다는 먼저 아닙니까? 그래서 이 책을 앞으로 다음 책도 가제는 리더의 말하기에서 말하기 책을 쓰려고 하고요. 무엇보다도 그 말하기 책 시장이 크다 보니까 그 출판사 얘기로는 훨씬 크대요. 글쓰기 시장보다. 그리고 거기는 완전히 지금 정착이 되어 있대요. 그러니까 말하기 책을 사는 독자층들이 이렇게 견고하대요. 근데 글쓰기는 꼭 그렇지는 않대요. 난 그 의외였거든요. 반대일 것 같은데. 어디 가면 글쓰기 강의를 듣는 그런 강의는 많은데 되게 말하기 강의가 그렇게 많지는 않거든요. 되게 이제 아나운서 분이나 무슨 뭐 그런 분들이 발성 뭐 이런 거 하시고 뭐 정치인이나 이제 꼭 말하기가 필요한 분들이 이제 나는 그분들 국한에서 이제 말하기 시장이 있다고 생각했는데 뭐 일반 광범위하게 이렇게 말하기에 대한 갈증 뭐 수요들이 있는 것 같아요. 강의 시장이 굉장히 온라인 쪽으로 많이 이전이 되다 보니까 그쪽에 강의 수요가 들어오는 것들을 이제 카운팅해 보면 정확히 알 수 있는데 글쓰기 쪽은 제가 봐도 강의가 별로 없어요. 오히려. 그래요? 오히려 오프라인 시장에서는 글쓰기가 많았었는데 이쪽 지금 온라인 상태로 넘어가는 상태에서 보니까 별로 없고요. 지금 대박 터진 강의들 대부분이 다 말하기 강의더라고요. 제 친구가 그 한국 방송 진행자 협회 회장이에요. 이기상이라고
VJ 최고의 최초의 VJ 했던 친구인데 그 친구가 가끔 이제 그런 통계 얘기 들려주는데 자기가 데리고 있는 그러니까 같이 소속돼 있는 아나운서 세 명이 강의로만 한 몇십억씩을 번다는 거예요. 그래서 어떤 강의냐 했더니 그 단순한 말하기래요. 이렇게 좀 이런 일반적인 얘기들. 그래서 아마 이제 제 생각에는 요 책 잘 됐으니까 아마 바로 그런 강의 요청이 들어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고. 근데 제가 말을 잘 못하니까. 아유, 무슨 말씀이세요? 저는 이제 그 첫 방송 나올 때부터 너무 저희가 진짜 배를 잡고 웃었잖아요. 그렇죠, 그렇죠. 이 좋은 얘기를 정말 알기 쉽게 그렇게 좀 하실 수 있는 분들은 좀 능력이 좀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좀 한정이 돼 있다 생각하고 있고. 네. 말을 잘하시니까 글을 잘 쓴다 생각을 그때도 했었거든요. 그래서 아마 이 책에 나온 말씀대로 진짜 말을 잘해야지 글을 쓰는 것들도 연관이 된다라는 맞아요. 것들도 한번 배울 수 있었던 기회였던 것 같아요. 예. 네. 선생님 이전 활동을 제가 좀 살펴봤거든요. 1년 동안 어떻게 지내셨나 했더니 그 유튜브에서 검색해 보니까 네. KBS 1라디오의 말 같은 말 네. 거기서 많이 출연을 좀 하셨던 것 같더라고요. 예. 거기에서 이 책이 탄생하게 된 배경이기도 한가요? 그러니까 그게 네. 일주일에 세 꼭지씩 썼거든요. 예, 예. 그래서 일주일에 한 번 가서 그 세 개 녹음을 하고 네. 일주일간 세 개를 이제 방송에서 튼 거죠. 하루에 두 번씩 그러니까 음. 다른 거예요. 세 개를 돌리니까 네네. 오전 오후 다른 게 돌아가는데 그거를 1년 한 1개월, 13개월 했죠. 개수로 따지면 뭐 200개 가까이 되는데 그 상태에서 또 이제 출판을 할 때 네. 한 30개 이상을 새로 썼거든요. 그것만 가지고는 좀 네. 그래도 이 독자에 대한 예의가 아니다. 예, 그래서 예. 이 출판사에서 또 추가로 요구를 해서 네. 30몇 개를 써서 다 쓴 게 한 200 뭐 한 20편 가까이 이렇게 되는데 네. 그 중에 70몇 개를 추린 거예요. 제일 좋은 것들로. 나름대로 이제 출판사에서 예. 이제 뽑는다고 뽑았는데 솔직히 저는 뭐 이렇게 양에 차지는 않아요. 그래서 제가 거기에 그렇게 되면 관여하게 되고 예, 예. 저도 아쉽잖아요. 이런 네. 건 이건 넣어달라고 막 하게 되고 그래서 아예 그냥 전혀 제가 왈가왈부하지 않고 네. 거기서 정해준 대로 해서 네. 지금 나왔는데 뭐 반응이 나쁘지 않으니까요. 어우. 그래서 잘 선정한 것 같습니다. 네. 좋던데요. 제가 이렇게 책 보면 이렇게 네. 좋은 문장이 있거나 이거는 좀 여쭤봐야겠다 싶은 걸 접어요. 음. 근데 이 책은 참 제가 챕터마다 너무 많이 접어놔갖고 뭘 어떻게 시작해야 될지 질문을 이렇게 너무 많습니다. 좀 개인적으로 궁금한 건데요. 예. 말씀을 되게 위트 있고 유머스럽게 잘 하시잖아요. 이게 어렸을 때부터 그렇게 잘하신 거예요? 아니면 좀 어른이 되셔서 좀 어떻게 보면 좀 잘하시게 된 건가요? 글쎄 어렸을 때는 내가 이제 뭐 초등학교 때랑 중학교 때 보면 쉬는 시간에 주변에 친구들이 좀 모이긴 했어요. 그러니까 그러긴 했는데 그리고 나와서 이제 이렇게 강의하면서 좀 나름대로 이제 노력을 해요. 근데 가끔 이제 무리수를 둬서 이제 썰렁하게도 만들고 유머는 딱 두 가지거든요. 나를 낮추거나 네. 아니면 허세를 부리거나. 네. 네. 낮추는 건 문제가 없는데 네. 자기 비하 이런 건 괜찮습니다. 근데 네. 이제 허세 허풍을 떨다가 네. 예. 다른 사람 그 자리에서는 다 웃고 좋았는데 네. 또 나중에 이렇게 누군가는 또 그걸로 뭐라고 하시고 그래서 좀 쉽지는 않아요. 네. 그러니까 이제 저희 방송 나오셔서 되게 자유롭게 말씀하셔서 되게 좋았었는데 네. 그 타방송국이었던 것 같은 대화의 희열 나오셨잖아요. 그러니까 조금 자제하는 게 보이시는 거예요. 그러니까 완전 공중파 방송이다 보니까. 그렇죠. 예, 그러니까 하나 더 던지실 것 같은데 딱 참으시는 느낌이 딱 들어가지고. 아니 거기는 이제 그 PD 작가분들 너무 나대지 마라. 자기 역할만 해라. 그래서 좀 자제를 안 할 수가 없죠. 거기 또 그 유희열 씨라는 또 아주 정말 우리나라 최고 진행자가 그렇죠. 있죠. 네. 그런데 천재시죠. 거기서 괜히 끼어들고 하는 게 예. 잘 받아주시긴 하는데 네. 눈빛이 그렇게 흔쾌히 내 영역을 자꾸 이렇게 침범하지 말라는 눈빛이었기 때문에 그래서 시즌 2에는 또 이제 못 나갔잖아요. 네. 지금 시즌 3 하고 있는데 네. 사실 시즌 2에 잘릴 것 같아서 제가 이제 2는 안 하겠다. 미리 선제적으로 제가 비참하잖아요. 잘리면. 근데 그것도 되게 시간을 많이 뺏기는 일이어서 그렇죠. 보통 녹화하면
그게 뭐 한 50분 방송 되나? 근데 뭐 7시간 막 8시간 이렇게 녹화를 하고 그래서 게스트분들 녹화 시간만 쓰는 게 아니고 또 그 이제 출연하시는 분 내가 좀 공부도 해야 되고 그렇지 않습니까? 네, 뭐 네. 작가분들이 이제 대본 써주시지만 그래도 시간을 너무 많이 뺏기더라고요. 그렇죠. 이제 좀 책 얘기를 좀 해보면 음. 어른답게 말합니다라는 제목이에요. 근데 이게 어른답게라는 표현이 우리가 좀 일상에서 흔하게 쓰는 표현이기도 한데 이게 막상 이게 어른답게라는 게 뭘까라고 생각해 보면 좀 잘 모르겠다 이런 생각도 좀 들거든요. 이 제목으로 이렇게 쓰신 이유가 뭘까요? 제가 쓴 거 아니고요. 그 출판사에서 정하는 거고요. 아 그래요? 내용 중에는 예. 어른에 관한 얘기가 없어요. 그래서 네. 이제 서문을 제가 이제 쓰면서 이제 어른답게는 거기서 이제 나름대로 풀었는데 네. 저도 도대체 어른답게 말합니다가 어떻게 말하는 걸까. 근데 어른답지 않은 건 알겠더라고요. 맞아요. 어른답지 않은 거. 저는 이제 어른답지 않은 것은 크게 세 가지라고 생각해요. 하나는 자기 그 생각과 의견이 없어요. 남에게 이렇게 기대. 네, 네. 예. 남의 말을 자꾸 해. 누가 이렇게 말하더라. 네. 어느 책에 이렇게 써 있더라. 그러니까 자기 말이 없다는 거. 자기 생각, 의견이 없는. 두 번째는 자기 어떤 감정을 절제를 못 해. 그래서 맨날 칭얼대. 어리광을 피워. 그러니까 좀 어른답지 않아. 네. 그 막 툴툴대. 그냥 불평불만이 있고 어쩌라고 그거를.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는 이제 자기 말에 책임을 지지 않는 거죠. 책임을 지지 않는. 그 이제 반대로 다 생각하면 네. 그게 다 어른다움 같아요. 근데 저도 그 전혀 그렇지 않은데 네. 그 저는 이렇게 누구 봤을 때 네. 굉장히 좀 내공이 느껴지고 뭔가 있어 보이는 분들의 특징은 자기가 아는 게 10개라면 10개를 다 얘기하지 않아요. 한 7, 8개 얘기하는 데서 멈춰요. 네. 그리고 자기가 느끼는 감정이 100이라면 100을 다 표현하지 않아요. 한 7, 80%만 표현해요. 네. 그러니까 사람이 어찌 보면 생각과 감정이 그 사람이라고 생각하거든요. 네. 근데 그거를 결국 생각은 자기가 아는 거라든가 뭐 이런 거 아닙니까? 이제 그것을 이렇게 절제할 수 있는 게 어른다움 아닌가. 근데 저는 10개 아는 걸 한 13개 아는 것처럼 늘 얘기하는 스타일이고, 100의 감정을 느끼면 120, 130으로 표현을 하니까, 이제 그거하고는 좀 멀죠. 그래서, 네. 스스로 이제 그런 것 좀 우리가 각자 되돌아보는 의미에서 한번 이런 저 책을 한번 읽어봤으면 좋겠어요. 네. 그러니까 말씀 잘하시고 좀 뭔가 내공이 있으신 분들은 이렇게 10에서 한 7, 8만 얘기해도 되게 대단하다는 느낌을 받을 수 있잖아요. 근데 대부분의 일반인들은 저도 아마 그럴 겁니다. 제가 10을 갖고 있으면 저도 한 14, 15 이렇게 있는 것처럼 약간 허세도 섞이고 막 그렇단 말이죠. 그렇죠. 예, 근데 내공이 뒷받침되지 않으면 이렇게 말을 잘하는 것도 사실은 쉽지 않을 것 같긴 한데요. 그런 분들이 좀 잘하기 위해선 좀 어떤 부분에 좀 집중을 하면 좋을까요? 그거는 네. 이제 10만 알면 안 되고, 네. 그걸 그 분모를 늘려야죠. 10이 아니라 15, 20. 이게 네. 그래서 이제 사실은 말 공부가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해요. 그러니까 말 공부가 어떤 스킬이나 테크닉을 키우라는 게 아니고 예. 저는 말 공부의 대상은 크게 5가지라고 생각합니다.